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억지로 기소한 거예요. 사실 이재명 대표를 네. 다른 건들로. 근데 그 진술을 바꿨던 남욱 변호사는 그 PD 수첩에도 나왔지만 그 기자가 따라가면서 물어보잖아요. 왜 진술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유가 뭐냐라고 대답을 못 해요.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대답입니다. 이 남욱의 태도 변화는 남욱이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21일에 석방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남욱이 태도가 많이 변했습니다. 왜냐하면 처음에 나와서는 적극적으로 법정에 나가서 진술을 하거나 뭐 일부 기자들하고도 연락을 하면서 제 느낌에는 일부 기자들한테는 어떤 기록, 수사 기록, 증거 기록 일부 준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. 왜냐하면 제 느낌에 저분이 검찰의 대변인인가?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. 검찰과 갑자기 1심 동체가 돼가지고 1차 수사 기록 저희가 확보한 1차 수사 기록 보면 남욱 변호사는 굉장히 그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그 조사에 임했습니다. 근데 그 부분을 자기가 얘기했던 걸 다 뒤집은 채로 석방되자마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찰의 대변인 역할을 하다가 요즘 보니까 또 갑자기 조용합니다. 이상하잖아요. 네. 요즘 언론을 다 피해요. 그러다 보니까 PD 수첩에서 그 김영원 MBC 김영원 PD 수첩 네. PD가 갔는데도 뭐 식사하십시오. 뭐 할 말 없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요즘 기자들 전화 안 받거든요. 네. 왜 그럴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그 남욱 변호사는 저희 뉴스타파가 굉장히 미울 거예요. 왜 그러냐면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의 일종의 그 대표잖아요. 대장동 그 판교 대장 PFV라는 그러니까 2009년 2011년부터 2011년 7월부터 남욱이 이 대장동 시행사를 인수를 해서 대표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. 근데 저희가 뉴스타파가 몇 번 보도를 했지만 대장동 땅에서 그 저축은행 자금, 피해 자금을 회수 못한 게 지금 2,731억이고, 그렇죠. 그리고 남욱이 일산 풍동 조우영 그 대장동 자금책으로 알려진 조우영 천화동인 네. 6호의 실소유주죠. 이 조우영과 남욱이 일산 풍동도 개발을 하려고 거기서 또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한 4,500억 받은 게 있어요. 그게 한 지금 연체금까지 해서 941억입니다. 그러니까 저축은행 돈을 회수를 제가 볼 때 이상하게 한 8천억 정도 이상의 대장동에서 수익이 났는데 그러면 당연히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자금 그 회수가 됐어야 되잖아요. 회수가 다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장동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산 풍동에도 900억이 넘는 돈이 있어서 합쳐 보니까 3,600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그럼 갚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. 그 갚아야 될 사람이 이제 남욱이다라고 저희가 뉴스타파에서 계속 보도를 했고 실제로 뉴스타파 제가 이미 뉴스타파 가기 전에 그 저희 조원일 기자가 보도를 했고 왜 남욱이 이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남욱한테 연대보증 책임을 안 넘겼냐 보니까 예보 그때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그걸 승인을 안 했더라고요.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했고 저희가 또 이번에 수사 기록을 보니까 남욱은 자기가 시행사 대표를 맡으면서 연대보증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는데 예보에서 승인 안 해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. 그렇게 되니까 예보가 작년 초에 그러니까 작년 2월 갑자기 입장을 바꿔버립니다. 연대보증을 바꿨어요. 3,600억의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은 지금 남욱이 된 겁니다. 지난해 2월 이후로. 그러니까 남욱 입장에서는 지금 큰 심경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남욱이 지금 번 돈이 약 한 1,100억 정도 천화동인 4호에서 이렇게 배당 수익을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 남욱의 돈은 예금보험공사 찾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다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은 거의 빈털털이 그렇죠. 근데 마이너스가 되겠네요. 아시겠지만 김만배 전 기자 같은 경우는 계속 추가 구속이 되고 하면서 은닉자금 380억 원을 검찰이 다 찾았습니다. 오피스텔에 뭐 현금으로 숨겨놓거나 뭘로 숨겨놓거나 이거를 샅샅이 다 해가지고 지금 한 400억 가량을 찾았거든요. 은닉자금을.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. 왜 검찰은 남욱에 대해서는 은닉자금을 안 찾는 거죠? 그 은닉자금을 찾으면 예금보험공사가 가져가고요. 그 가져가면 지금 저축은행 피해자들 아직도 그 돈 못 돌려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. 이분들한테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의 직무유기죠, 사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저는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 있었던 거예요. 3,600억에 대한 빚을 자기가 갚아야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. 그러니까 1,000억을 벌든 2,000억을 벌든 3,600억은 남욱이 갚아야 됩니다 지금.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는 분명히 그 중요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. 만약에 검찰이 은닉자 어디 돈을 많이 숨겨놨을 거 아닙니까? 지금 예금보험공사가 남욱 변호사의 그 자산 중에 압류한 건 45억밖에 못 찾았어요.
1,000억을 넘게 배당을 받았는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쓰고 세금을 냈다고 해도 45억밖에 못 찾았다는 건 숨겼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부분을 만약에 검찰이 찾으면 예금보험공사 다 가져가죠. 그러니까 남욱 입장에선 검찰이 그렇게 나올 경우 굉장히 제가 남욱이라면 협조할 검찰의 그 어떤 협조할 수사에 협조할 동기는 충분히 되는 거죠. 아무튼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사실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돼요.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저축은행 피해자들 의 사실 피해를 복구시켜 줄 수 있는 네. 그런 수사가 될 수 그거야말로 사실 정의로운 수사겠죠. 그런 정의로운 수사를 사실 스스로 검찰이 지금 외면하고 있어요.